국보 24호 석굴암은 통일신라시대 경도광 때인 751년에 건축된 예술작품입니다. 석굴암은 신라인들의 신앙과 염원, 뛰어난 건축미, 성숙한 조각기법을 한눈에 보여주는 문화재로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요. 힘든 세상을 사는 신라인들은 불국, 즉 부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함께 건축하였습니다. 석굴암은 동양적인 우주상인 천원 지방사상에 입각하여 부처님이 모셔진 방은 하늘과 같은 둥근 모양의 돔 형식으로, 인간들이 예불을 드리는 방은 땅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현한 다음 정중앙에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완벽하게 표현한 본존불상을 조각하여 위치시켰습니다. 불상의 형상은 되게 수인, 손가락의 모양으로 구별을 합니다. 지금 안에 있는 저 손 모양은 항마 촉지인이라고 하는데요. 불경에 보면 석가가 땅을 손으로 가리키는 순간 땅이 갈라졌고 세상의 모든 악기들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순간을 형상한 것이 저 항마 촉지인 자세입니다. 그걸 형상하게 되고, 그리고 석굴암은 재미난 점이 제가 아까 바닥에 물이 흐른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쓰는 식물이 바로 연꽃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에서도 꽃을 피우는 생물이기 때문에 불교를 상징하는 식물인데요. 물이 흐르고 그 물 흐르는 곳에 연결된 부처가 앉아 계신 대자가 연꽃잎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연꽃처럼 피어나서 안에 앉아 계신 모습까지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바깥쪽의 전실에는 세상을 지키는 소신인 팔부신장이 각각 4사람씩 새겨져 있고, 부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수문장인 금강역사가, 부처님께 가는 통로에는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본실이 나오는데,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리하고 불법을 널리 세상에 펴는 보살들과 10대 제자가 둥근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처님 바로 등 뒤에 있는 관음보살상은 통일신라 관음보살 중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불자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미스 통일신라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보고 있는 석굴암 내부의 불상들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아름답게 조각된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눈을 감고 있다고 느끼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자고 싶고 피곤하고 하니까 눈을 감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좀 청소년기에 있는 애들 신경질적으로 보입니다. 큰 보러 왔는데 유리로 막혀있고 하니까 그런 마음. 그 다음에 40대 어느 정도의 연륜이 갱년이 좀 이래 흘른 분들, 표정이 아주 온화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또 연세 드신 노친내 노인분들은 보시면 정말 앞에서 잠들고 싶은 마음, 그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표정의 변화가 내가 보는 마음에서 달라지는 그런 표정을 가진 게 석굴암 원종굴의 표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석굴암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적 측면뿐 아니라 많은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둥근 돔천장은 세계에 딱 2개, 석굴암과 약 2세기경에 만들어진 로마의 판테온인데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축물인 석굴암을 보면 세계적인 건축가들은 그 완벽함에 할 말을 잃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화강암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근데 천장 무게를 다 조사해봤더니 30톤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적어도 300kg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300kg짜리 돌을 1층은 문제가 없죠. 근데 2층을 쌓으면 이 돌은 당연히 중력에 의해서 안으로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같으면 시멘트로 붙여서 고정을 해버리겠지만 신라시대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돌이 고정을 해주는데요. 팔뚝돌 또는 쐐기돌이라고 합니다. 팔뚝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보다시피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팔과 같이. 근데 이 돌의 중점은 무게가 앞이 아니라 뒤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뒤가 무거우니 이 돌은 당연히
뒤가 내려앉으면 밖으로 떨어집니다.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밖으로 갑니다. 자, 둘이 서로 만나서 서로 반대로 힘을 작용합니다. 근데 둘의 힘이 똑같다면 안으로도 떨어질 수 없고 밖으로도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의 균형이 유지되면서 자기 아랫돌이 딱 붙어서 균형을 유지하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원이 완성되는 순간 경고하면 이제 배가 되는 겁니다. 원이라는 것은 외변보다 내변이 짧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내고 원만 만들어내면 큰 무리 없이 원이 지탱됩니다. 이 밖에도 신라인들은 습기가 많은 석굴암 내부에 이끼가 피지 않도록 바닥 밑에 지하수가 흐르도록 제습 장치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향을 완성하기 위한 정성과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내가 석굴암에 가면 불법대 들어가가지고 부처님을 한 번씩 만져봐요. 만져보면 우리 사람의 이제 살결하고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가졌을 정도로 천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렇게 부드럽고 한 것이 참 그 조성하는 그 마음과 건립하는 마음이 뭐랄까 불심이 아니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 정성과 불심이 깃들인 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무기,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움을 지닌 석굴암은 12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신라인들의 염원을 그대로 간직한 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건축물 석굴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